안녕하세요, 가지남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은데 다들 좋은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당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 배당과 관련된 기사들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배당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전통적으로 배당주와 관련해서 가장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은행주예요. 금융주라고 하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을 나타낸 전망치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금융지주 무려 7% 이상의 배당을 지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고,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5% 이상의 배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주가의 흐름이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모든 종목들이 연말로 갈수록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우리가 단순히 배당을 위해서 고배당주, 금융주 외에 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 실적과 모멘텀,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성장주라기보다는 가치주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가치 투자의 종목군 중에 하나이고,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의 PER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단순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해서 매수하게 되면 내년에도 저평가, 2년 뒤에도 저평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배당과 관련해서 금융주를 공략하실 거라면 여기 많은 금융주들이 나와 있지만 배당 외에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높은 배당 외에도 내년에 상장 가능성이 높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당 외에 이 기업이 조금 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배당과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배당과 관련해서 금융주는 큰 성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국전력도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국전력도 배당주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정치적 이슈가 가장 강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기업 하나만 보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의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째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기 수요와 관련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좋던 좋지 못하던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한결같이 꾸준하게 유지된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상당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죠. 이게 단위가 억이거든요. 그래서 18년 같은 경우에는 2천억의 적자가 나왔고 19년에는 무려 1조가 넘는 큰 영업 적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측에 있는 것은 분기예요. 이번에 1분기와 2분기를 살펴보시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2조 4천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동안 2018년, 2019년에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2020년에는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전력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 성향 지침을 준수하게 될 경우에 배당금은 약 5% 정도 될 것이고, 5%라는 말은 주당 1,000원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배당률만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금융주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의 의지에 따라서 5%보다 배당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당주를 공략할 때
배당 외에 이 종목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다른 모멘텀이 있다면 투자하기에 용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한국전력이 배당 외에 현 시점에서 어떤 다른 매력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흔히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원전 이용률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한국전력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유심히 체크해보신 분들이라면 물론 원전 이용률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원전보다도 유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원전 이용률과 가동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자료를 발췌했거든요. 18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9년과 20년은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더니 19년에는 한때 80%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현 시점에서는 70% 중반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을 살펴보면 최근 2,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원전 이용률이 올라온 수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떨어진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과 원전 이용률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먼저 여기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원전 이용률,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입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원전 이용률이 줄어든다고 해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어색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반면에 이번에는 영업이익과 국제유가의 관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그리고 파란색이 국제유가거든요.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한국전력은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줄어든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우리나라 전력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시장의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면 전력 구입 단가도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제유가가 1달러 하락할 경우에 한국전력의 연간 영업이익은 1000억이 증가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원인은 국제유가와 관련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국제유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두바이유와 서부 텍사스유 다 40달러 초반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 통상적으로 60달러 전후로 했을 때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60달러 밑에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이죠. 그런데 현재 국제유가는 40달러 초반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보다는 지금처럼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국제유가의 가격이 지금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유지된다는 말은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국제유가하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을 빗대어 볼 때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 5, 6개월 뒤에 지표로서 활용이 될 것이고, 그 시점에 다시 영업이익이 산정이 되겠죠. 그럼 올 3분기뿐만 아니라 이번 4분기에도 충분히 흑자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전력의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한국전력의 월봉 차트거든요. 2016년도에 국제유가가 40달러를 유지했을 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무려 12조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었다면 한국전력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조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전력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나뉜단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다시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서고 70달러, 80달러로 가게 되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연료비 연동제,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견을 국정감사에서 답하였거든요. 연료비 연동제가 어떤 말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력은 국제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영업이익은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전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요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큰 투자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전력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전기값도 등락이 될 수 있겠죠. 그럼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국제유가와 상관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료비 연동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한국전력에서 제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비쳤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그동안 꾸준히 연료비 연동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60달러 이상이 되었었고 그 시점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기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국제유가가 40달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전기값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최고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지역 난방이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장관이 직접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투자할 때 연료비 연동제도 하나의 키포인트로서 바라볼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요금 개편이 산업통상부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면 전기요금 개편의 주무부처가 산업통상부거든요. 그래서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이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왔는데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단순히 고배당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는 이 종목이 배당 외에도 어떤 다른 투자 모멘텀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투자 모멘텀이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은행주 못지않게 고배당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 고배당 외에도 큰 폭의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그리고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저만의 이유인데 그동안 내릴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주가 하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모멘텀을 바탕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당주를 투자할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적절하게 섞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